1940년대 초 미국 프린스턴 대학 리처드 파인만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의 지도교수 존 휠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인만, 내가 알아냈네. 도대체 전자가 왜 다 똑같은지 알아냈어. 파인만은 갸우뚱했다. 그야 전자는 다 똑같은 입자니까요. 그러자 휠러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야, 그것들이 전부 단 하나의 전자이기 때문이야.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는 질량, 전하량, 스핀까지 소수점 끝자락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의 전자는 대략 10의 80승계, 공장에서 찍어낸 동전도 자세히 보면 흠집이 다 다르다. 그런데 자연이 만든 입자가, 그것도 이렇게 수많은 입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휠러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어제의 전자와 오늘의 전자가 모두 같은 존재라면 단 하나의 전자가 미친 듯한 속도로 시공간을 누비고 있는 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단일 전자 우주론. 상상해보자. 시공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존재가 우주라는 거대한 천을 짜기 위해 바늘에 실을 딱 하나만 꿰었다. 그리고 그 바늘로 시공간을 미친 듯이 찌르고 다닌다. 과거에서 미래로, 다시 미래에서 과거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 거대한 천의 단면일 뿐이다. 단면을 잘라서 보면 실이 지나간 자리가 수억 개의 점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점들을 보며 전자가 수없이 많구나 라고 말하지만 시공간 전체를 조망하는 눈으로 보면 그건 엉키고 설켜 거대한 매듭을 이룬 단 하나의 긴 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름 돋는 점은 이 상상이 현대 물리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전자를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동일 입자로 취급한다. 이 전자와 저 전자를 구별할 이름표가 애초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전자의 실이 미래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오려면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방향을 꺾어 시간을 거슬러 내려오는 전자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 거꾸로 되감는다고 상상해보자. 입자 물리학의 수식에서는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수식을 그대로 두기보다 전자의 전하 부호까지 뒤집어 플러스인 입자, 양전자로 바꿔버리면 놀랍게도 계산이 완벽하게 들어맞게 된다. 다시 말해 수학의 세계에서 전자가 과거로 가는 것과 양전자가 미래로 가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 슈티켈베르크 해석이다. 꽤 그럴듯하지 않은가? 하지만 휠러 교수의 이 낭만적인 생각에는 피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만약 전자라는 실이 정말로 시간축을 따라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오기를 반복한다면 이 세상에는 미래로 가는 실과 과거로 가는 실의 개수가 비슷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어떠한가? 전자는 넘쳐나지만 양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양전자는 분명 존재한다. 방사성 붕괴에서도 번개에서도 입자 가속기에서도 분명 나타난다. 하지만 문제는 양전자는 전자를 만나는 순간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점이다.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해 강렬한 빛을 내며 사라지는 현상, 쌍소멸 때문이다. 만약 초기 우주에 물질과 반물질이 50대 50이었다면 둘은 태어나자마자 서로를 완벽하게 지워버렸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지금의 우리도 없다. 그냥 빛만 가득 찬 뜨겁고 텅 빈 우주만이 남았을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이라고 부른다. 파인만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이 점을 지적했고 휠러 교수는 글쎄 양전자 속에 숨어 있겠지 뭐 라며 농담처럼 넘겼다고 한다. 결국 단일 전자 우주론은 괴짜 물리학자의 공상으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파인만의 머릿속엔 새로운 의문이 남았다. 이게 단순한 공상이라면 왜 그렇게 수식이 딱 떨어지는 걸까? 왜 하필 전자가 반대인 입자라는 형태로 정확히 들어맞는 걸까? 파인만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입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에서는 전자와 양전자가 부딪혀 소멸했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미래로 이어지던 전자선이 어느 지점에서 꺾여 과거로 향하는 양전자선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소멸이라는 사건을 선의 방향 전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게 진짜 시간 역행은 아니다. 하지만 이 우주를 계산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왜 입자라는 것이 선 하나로 표현
표현되었다가 어느 순간엔 반입자처럼 읽히고 심지어 사라졌다라는 사건마저 방향전환처럼 표현될 수 있는 걸까? 현대물리학은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알갱이는 진짜 실체가 아닐 수 있다고. 바로 양자장론. 양자장론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장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출렁이고 있다.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거대한 바다의 일부가 잠시 뾰족하게 솟아오른 파도일 뿐이다. 태평양의 파도와 대서양의 파도는 그저 하나의 바다가 서로 다른 곳에서 잠시 솟아올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휜러 교수는 틀렸지만 동시에 방향은 맞았을지도 모른다. 내 손끝에 있는 전자와 저 우주 끝에 있는 전자는 보이지 않는 실로 꽉 차 연결되어 있으니까. 1940년에 엉뚱한 전화 한 통이 우리에게 남긴 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하나라는 얘기였을지도.